여러분들은 혹시 위안부를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다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은 그저 일본의 반인륜적인 침략, 약탈 행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위안부는 단순한 약탈 행위가 아닌 국제법적 불법 요소가 넘쳐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일본 제국은 1931년 만주사변부터 효율적인 전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위안소를 설치했습니다. 위안부는 이곳 위안소에서 일어난 일본의 전쟁 범죄를 말합니다. 일본이 밝힌 표면적 이유는 군의 병사들의 스트레스와 불만 조절 그리고 점령지에서의 폭력 및 강간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당시 위안소에 동원된 대부분의 인력은 침략지인 한국,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이며 취업 사기, 납치, 강제 연행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이렇게 동원된 사람들은 침략지 각국에 위치되어 있는 위안소로 이동되어 심각한 성폭력과 성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안부는 국제법적으로 어떤 위반을 했을까요? 우선 1907년에 체결된 헤이그 육전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각 나라의 국군의 행동 규범으로 인권과 관한 조항에서 위안소 설치 및 운영이 불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46조에서는 개인의 생명에 대한 자유가 인정되어 있어 강간, 납치, 감금, 폭행 등은 개인의 자유와 생명권을 크게 침해하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이어 47조에서는 약탈에 대한 금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위안소가 인신매매의 성격을 띠고 있는 강제 동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헤이그 협약 제3조에서는 국가에 대한 책임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교정국의 군대는 어떠한 위반 행위든 그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책임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1921년 파리에서 체결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인신매매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여성, 아동의 모집, 유인, 운송과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의 유괴를 금지하고 가해자와 착취를 조직하고 지원하는 국가와 기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본군은 주로 공장과 간호 등에 대한 취업 사기로 여성들을 유괴하고 강제 동원했으며 이 여성들은 고작 10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위에 나온 협약들을 대입해 본다면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국가가 주도한 반인륜적 시스템 구축과 착취이므로 그 책임은 더욱더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의 깊은 반성과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1993년 고노 요에이 당시 관방장관은 반성과 사죄에 대한 담화를 했지만 대처는 없는 정치적인 사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경제 체제의 핵심적인 일원이며 한국과도 군사, 경제, 문화적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파트너이기 이전에 반인륜적 행위를 일으킨 정범국가로서 국제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일본이라는 국제적 우방국이에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점점 고령이 되어 생을 마감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비극이 점점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억을 통해 위안부 피해를 당한 모든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